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윤지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영향에 따라서 경매 시장도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출 이자를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유찰이 반복되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2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629건으로 2020년 11월 이후 약 3년여 만에 최다 진행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낙찰률은 전달 대비 4.9%포인트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고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매 시장의 약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로 이 시간을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셨다면 서울전화 02-2128-8504번,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상담이 가능한데요.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 내에서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해 주시고 방송을 보시면서 실시간 댓글로 소통 바랍니다. 그럼 참여 방법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 관련 고민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LS 코리아 글로벌의 박성규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용인 경남 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자도 많이 내고 있어서 부담이고요. 내년에 경기가 더 안 좋다고 하니까 전매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계속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많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음 달이죠. 네. 다음 달 12월 중순쯤이면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인가 그 미국 CPI 물가지수가 나왔을 때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네. 해가지고 이제 그게 경기에 이제 반영이 됐어요. 일단은 지금 그 미국 경제 지표를 유심히 보고 있는 거는 한국의 금리가 어떻게 네. 움직일 거냐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기로 가느냐 아니면 체감기로 가느냐에 따라서 네. 금리의 어떤 향방은 틀려질 겁니다. 그에 따른 우리 국내의 금리도 틀려질 것이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상승폭 아니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금리에 대한 국내 금리에 대한 것도 어떤 벌써 하락 얘기가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자, 금리를 말씀하시면서 분양을 받아서 분양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금리 부담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하락세다 보니까 이 물건을 가져가지 말고 전매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시고요. 자, 이 아파트는 작년이죠. 작년 2022년도 8월 달에 다른 분이 동일 아파트를 질문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지난 연도 8월 달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현 부동산 하락장의 불안감은 있지만 2023년도에 시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은 전매는 아닙니다. 그 시점에서. 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인근에 좀 거리는 있지만은 고림택지지구가 현재 1700선에 가고 있으니까 현재 지금 분양가가 한 1400선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힘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년하고도 좀 지났죠. 어떻게 되냐 보겠습니다. 자, 양지면이고요. 양지면 바로 아래쪽에 원산면과 안성시 원산면과 그리고 용인시 원산면과 안성시 고산면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원거리에 있고요. 바로 인근에 이제 제2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바로 위쪽으로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인근에는 용인국제물류유통단지가 있고요.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지금 양지면 IC 인근에, 양지 IC 인근에 들어가는데요. 자, 좀 보겠습니다. 자, 양지 영동고속도로 양지 IC 인근에 있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12월 달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현재 지금 본 아파트가 1단지, 2단지, 3단지로 되어 있는데 의뢰하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450세대, 전체 1, 2, 3단지를 세대수를 합한다고 하게 되면 한 1164세대의 아파트고요. 2022년도 3월 달에 분양을 했고 총 450세대, 12월 달 내년 12월에 입주, 지금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33평, 84제곱미터 단일 평수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분양을 하면서 지금 평균이율이 3.84대 1, 그리고 보시는 대로 지금 금액은 84제곱미터가 타입별로 4억 2천부터 4억 4천2백부터 4억 4천 7백까지 분양을 했던 아파트로서 평균 경량가를 말씀드렸던 대로 3.8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평당 가격으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1340에서 1350 정도의 분양가였다. 자, 인근에 고림택지가 좀 거리는 있지만은 비교 물건으로 말씀드렸던 게 고림택지의 준신축 아파트들이 1년 전 평당가가 1700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지금 분양가가 시세를 봤을 때 평당 가격 1600선, 1500선 후반부터 1600선 초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쪽 지금 지금 형성되어 있는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도 최소 100에서 150 정도의 하락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1년하고도 지금 한 2, 3개월 지났는데 가격대가 좀 어느 정도 떨어졌고요. 지금 본 아파트,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이 지금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최고됐네요. 지금 23년도 11월 25일,
어저께,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4억 6천에 17층, 로얄층이 지금 분양권이 거래가 됐고요. 그전 거래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7월 달 4억 5천대 형성이 되다가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가서 층수와 향에 따라서 지금 4억 6천까지 가 있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거래가가 지금 뭐 전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물건들이 나와 있는 매물의 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경남 아너스빌, 양지면, 디센트. 자, 보겠습니다. 매물이 자, 61개. 자, 보시는 대로 지금 파란색 11개, 31개,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뭐 21개 해가지고 현재 지금 중복되어서 나와 있는 매물들이 지금 1단지, 2단지, 3단지에 나와 있고요. 지금 2단지의 매물을 좀 볼까요? 총 지금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매물을 합쳤을 때 26개의 매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금액대가 적게는 4억대 초반부터요.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억 3천부터 4억 4천대에 형성되어 있는, 층별로 가격대가 틀리긴 하겠지만, 향별로 틀리긴 하겠지만은 평균적으로 4억 3천부터 4억 4천까지. 그렇다고 하게 되면 분양받으신 가격보다도 약간 아래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희망적으로 지금 뭐 로얄층이긴 하지만은 4억 6천대가 현재 떴고요. 하나 실거래가가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은 현 시점에서 전매를 심각하게 고려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뭐니 해도 가격일 겁니다. 매수자가 붙을 수 있는 초급매 가격을 주변에 있는 인근 부동산과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지만 모든 게 영원하진 않습니다. 내가 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5년에서 7년 정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셔도 현재의 어떤 낙폭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수준의 가격대가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의 매도 고민은 일단은 가격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을 하죠. 지금 부동산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을 잘 버티시게 된다면 앞으로는 좀 긍정적인 전망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상담이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서울 중구 중림동에 단독주택을 5년 전에 매수를 해서 보유 중입니다. 재개발의 진행 단계와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단독주택을 5년 전에 매수를 하셨대요. 그런데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매수하실 때 5년 전에 매수하실 때는 이제 재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네.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소개를 받고 매수를 하셨을 거라 지금 예상이 되고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네. 자, 본 물건이 지금 현재 단독주택가 있는 위치고요. 바로 위쪽에 2호선과 5호선의 환승 역사가 있는 충정로역에서 바로 인근에 있고요. 바로 옆에 지금 중림 삼성 사이버 빌리지 아파트, 사이버 아파트가 지금 현재 있고, 바로 동남측으로 서울역이 있는,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입지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교통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고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건축되어 있는 그 단독주택이고요. 대지는 37평, 건축 연면적은 65평, 지하 1층에 지상 3층 물건 단독주택입니다. 자, 본 지금 물건 같은 경우에 토지를 좀 볼까요? 2018년도 한 5년 전에 지금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공유 4분이서 지금 공유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 개별 공시가가 2023년도 기준으로 1월 기준으로
1,328만 9,256원의 가치를 보이는 세금을 내고 있는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 용도를 건축물 현황 같은 경우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지금 건축물 대장상에는 단독주택으로 모두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은 지금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물건이에요. 재개발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리고 전망이 어떤지를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요에 대한 걸 한번 훑어봤고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충정로역 바로 아래쪽에 재개발 예정 중림동 일대에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 내에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다른 시청자분들도 좀 내 물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모아주택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비사업들의 진행사항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단지를 다 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셨던 대로 전반적으로 지금 파란색 구역 지정이 있는 재개발 지역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아래쪽에 지금 본물건 아래쪽에 지금 공공재개발 2차 아현 1구역이죠. 아현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 설명회가 지금 진행 단계 중이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더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은 마포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진행이 많이 돼서 철거 신고가 들어간 상태고요. 건너편 쪽에 지금 북아현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합원 분양 신청이 진행 단계입니다. 이 단계들을 어떻게 보냐면 자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은 현 시점에서 초기, 중기, 후기 단계 중에서 예정구역 지정 지났고 기본계획 수립 지났고 안전진단 지난 상태에서 현재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추진위 승인과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나게 되면 초기 단계가 끝나요. 그 다음 중기 단계에 가서 시공사 선정, 건축 심의, 사업 시행 인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중기 단계 끝나고 그 나머지 관처분, 이주 철거, 분양, 준공, 착공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재건축과 재개발이 끝납니다. 자, 우리 많이 들었죠. 신통기획. 신통기획에 대한 초기, 중기, 단기에 후기에 대한 후보지 선정부터 준공 및 청산까지에 대한 진행 단계가 있고요. 또 위쪽 아래쪽으로 본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할 수 있죠? 위쪽으로 지금 공공재개발 2차 아현 1구역이 있죠. 아현 1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 진행 단계를 본다고 하게 되면 어느 단계입니까? 주민설명회. 아주 초기 단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로 인근에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좀 아래쪽으로 더 내려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공공재건축, 3080 도심 공공복합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 리모델링 수평과 수직,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즘에 많이 관심 가는 모아주택, 가로주택까지 모든 진행 단계들이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님은 현재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주변에 지금 여러 단계에 있어서 지금 다음 단계 추진위 승인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넘어가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개발에 대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입지와 교통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뛰어나다. 결론적으로 가치 높은 지역의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은 잘 가져가신다고 한다고 하면 추후에 미래 가치는 굉장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변 지역들까지 해서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보유를 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 2016년에 임차 중인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2012년 최초 임대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학원이 운영 중이며 지금껏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내년 만기 즈음에 월세를 10% 인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10년이 넘었으니까 5% 인상 한도 안 지켜도 되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임대와 관련해서 이거를 더 올려도 될까라는 점에 궁금하셔서 저희에게 문자 상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자,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특히 상가 건물, 주택이 아니고요.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 자, 우리 임대인인 우리 시청자분께서 10년 동안 묵시적 갱신을 했건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발행했던 간에 10년이 되는 시점이 내년인 거죠? 네. 내년이죠. 내년에 대한 내년이기 때문에 월세를 5%가 아니라 한 10% 정도로 올리고 싶다.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 내용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년을 넘었기 때문에 신규 10년 계약갱신이 아니라 신규 임대차에 준해서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 10%에 대한 거를 요구를 했을 때 임차인이 다시 갱신을 했을 경우에는 갱신 거절도 가능하다. 갱신 거절도 가능합니다. 이 내용으로서 일단은 10% 이상의 신규 계약, 임대차 계약에 준해서 계약이 가능하고 또한 갱신 거절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내용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되고 같이 고려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4는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겁니다. 임차인의 권리금의 회수 기회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4에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0% 올려줘. 아니야, 난 그냥 할 거야. 5%만 할게 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지금 위의 법으로 인해서 갱신 거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갱신 거절을 했어요. 갱신 거절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임차인은 새로운 뉴 임차인을 찾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새로운 임차인 이 기존 임차인이 요구하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권리금이 있을 겁니다. 시설 권리금. 이 권리금을 임차인은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호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무 비상식적으로 해서 새로운 임차인 자체가 안 구해질 정도로 올려버리게 되면 지금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가서 다른 어떤 권리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3자 간의 임대인, 기존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이
협의하에 새로운 그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줘라라고 하는 법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시청자분께서 같이 인지하셔가지고 진행하신다고 하면 일단은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10% 정도의 어떤 증액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문자 보내주신 것처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결론적으로 해주셨어요. 하지만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차의 뉴 임차인과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 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박성규 대표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궁금하시다면 이 부동산 무료 세미나에 꼭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2호선 강남역 4번 출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최영애 대표님도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에 꼭 한번 무료 세미나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세미나는 예약 전화가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규 대표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꼭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단독주택을 오래전에 상속을 받아서 공유등기로 소유 중입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상담드린 부동산의 가치나 전망 그리고 시세 등을 잘 모릅니다. 분석 부탁드려요 라고 왔거든요. 이번에도 단독주택입니다. 그런데 위치는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상속을 받은 주택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쪽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하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너무 위치가 지금 아까 전에 그 우리 중림동 그쵸. 위치만큼이나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본 상속받은 지금 물건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번지수를 다시 한번 볼까요? 상암동 2-. 자, 본 위치를 좀 본다고 하게 되면 바로 지금 위쪽에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그리고 6호선의 트리플 역세권이죠. 트리플 역세권 역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도보권에 아주 인근에 위치해 있는 지금 단독주택을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앞쪽에 보게 되면 상업지가 있고 지금 바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위에 지금 위치해 있는 대지평수가 지금 67평이에요. 건물은 19평이고요. 단층 건물로 보여집니다. 현재 단층 건물로 보여지고요. 주변에 유사 거래를 봤을 때 지금 뭐 1억까지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뭐가 사정이 있는 금액으로 보이고 평당 지금 4천만 원대 후반부터 5천만 원대 초반까지 형성된 평당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에서 토지값만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는 물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들겠고요. 자, 그러면 토지를 한번 세금 내는 가격 보죠. 면적은 67평,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속받아서 지금 9분이 소유하고 계시고요. 2017년도에 지금 소유권 이전이 됐네요. 자,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2023년도 1월달 평당 1월 기준으로 평당 1,768만 원. 67평을 환산했을 경우에 거의 한 11억 8천 정도. 땅에 세금 내는 가격만 11억 8천 정도의 가치가 있는 토지를 보이고 있고요. 자, 건물 한번 볼까요? 단독주택 일반 목구조고요. 오래된 건물 같아요. 네. 오래된 건물. 건축물 현황은 지금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개별주택 공시가격. 자,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토지랑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아까 땅은 지금 11억 8천 정도, 건물은 얼마 안 된다고 봤을 때 지금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12억입니다. 12억 300. 12억 300으로 제가 볼 이 지금 세금을 내고 계신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자, 외국에 계시다 보니까 현재 이 토지와 이 건물에 대해서 이 단독주택에서 어떤 정확한 시세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세금 내는 가격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또 이거를 시세로 환산했을 때는 그 이상의 물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가격이랑 건물의 가격이 합쳐지는 거죠? 그렇죠. 갖춰서 개별 공시지가가 매겨지는 거죠. 개별 주택 공시가격이 자, 본 건물입니다. 단독으로 있고요. 앞쪽으로 지금 앞에 지금 아파트들이 형성돼 있고요. 보시는 대로 건물들이 올라가 있고 아파트들 그리고 지금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로만 놔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네. 토지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자, 전반적으로 지금 입지와 교통 좋고요. 정확한 시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거래가로 봤을 때 토지에 대한 어떤 그 거래에 대한 그 유사 거래를 봤을 때는 평당 4천대 후반에서 5천대 초반 정도가 평균가라고 보여지고요. 시세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한번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층으로 놓기에는 너무 아까운 위치에 있다. 그래서 현 상태로 보유하기에는 좀 아까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상속 물건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단독주택을 문의를 주셨는데 단독주택 자체로만 보유하기에는 이쪽 물건 너무 아깝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입지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은 물건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 만나보도록 할게요. 경기권 주택 A를 19년 말부터 4년째 실거주로 보유 중입니다. 비조정 지역의 주택 B를 매수를 해서 1년 미만의 단기 매도를 계획 중인데요. 주택 B를 매도하고 나서 A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유지가 되는지, 보유기간은 19년부터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B주택의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의 기간은 빠지게 되는 건지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왔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이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A주택의 경기도에 있는 A주택의 19년도 말부터 네. 현재까지 보유하시면서 실거주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A주택은 정리가 됐고요. B주택입니다. B주택은 내년이죠. 조만간 매수 예정인데 1년 미만으로. 비조정 대상 지역이고 비조정이고 그리고 단기 매도를 하겠다 이거죠. 네. 단기 매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질문인즉슨 단기 매도를 했을 때 A주택이 비과세가 되느냐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네. 결론은 된다. 매도를 하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19년 A주택 매입 시점부터 보유기간은 인정한다.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되고요. 왜? B주택을 매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유기간에 대한은 19년도 A주택부터 매입 시점에 대한 보유가 기간이 인정된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보게 되면 단순하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질문에 대한 해결을 해드렸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질문을 꼬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는데 B주택을 매수하고선 뭐 몇 년 안에 A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A주택이 매도가 그 비과세를 받느냐. B주택을 매수하고 A주택을 매도했을 때 일시적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그 내용도 나올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형태를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단순하게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은 놔두고 새로 매수할 집을 단기 매도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보유기간이 다 인정되지만 역으로 A주택을 매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일시적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3가지를 또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B주택을 단기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1년 미만 양도소득세는 70%입니다. 여기다가 70%입니다. 여기다가 지방세가 붙겠죠. 70% 이상의 금액을 단기 매도하신다고 하게 되면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까지 비과세는 맞고요. 1년 미만 양도했을 때는 70%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납부를 하셔야 된다. 요거까지 인지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핵심 포인트는 B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70%의 세금이 붙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지방세까지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상담 전화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경기 김포시 감정동의 센트럴 헬스앤 아파트 23평형과 양촌읍의 자연앤 대시양 아파트 33평형 중 어디를 매수할지 고민입니다. 비슷할까요? 선택한다면 어디가 더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아파트 2개를 두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 2가지 아파트 중에서 전망이 더 좋은 쪽 어딜까요? 일단 두 아파트 감정동이고요. 감정동이고 양촌읍입니다. 양촌 적게 볼까요? 네. 양촌읍과 여기네요. 지금 대포리 이쪽에 양촌 일반산업단지가 있는 게 자연앤 대시양이고요. 대시양이고 김포 센트럴 헬스앤 아파트가 있는 거는 감정동 쪽에서 불로동 위쪽으로 신안 실크밸리 아래쪽에 있는 김포 장릉 북동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위치를 한번 찍어볼까요? 위치를 제가 한번 찍어보면 지금 김포 작은 평수 24평대 아파트가 있는 위치고요. 24평. 그리고 33평 아파트 양촌 자연대 시양 아파트가 있는 게 지금 요 일반 산업단지 김포밸리 김포 산업밸리 위치에 있는 요 지금 두 아파트를 보고 일단은 고민을 하신다. 자, 요즘에 김포 지역에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김포 지역의 여담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김포 골드라인 타보셨나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한번 타보세요. 끔찍할 것 같은데요. 끔찍보다는 저는 참 그 김포 골드라인을 한번 타고 나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누가 만들었지? 이 계획을 누가 세웠지? 그 속으로 이 계획을 세우신 분은 이 계획을 다른 쪽의 지역이나 아니면 다시는 이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볼 때는 향후 미래를 좀 예측하고서 모든 어떤 교통 계획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쵸. 너무나 날림이 있었어요. 제 느낌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지금 5호선이 지금 추가 연장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빨리 네. 교통이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계획만 세우지 말고 좀 빨리 왜냐하면 지금 그만큼 이제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좀 빨리 지금 어떤 교통이 완비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서울 편입에 대한 얘기도 뭐 고양시, 김포시, 하남시 등등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떤 시와 시 간의 어떤 이해가 관계가 굉장히 얽힐 거라 보여집니다. 그럼 장기적인 어떤 이슈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 작은 평수와 큰 평수인데 두 아파트를 지역적인 위치의 거리가 틀린 아파트를 고려를 하고 계세요. 자, 일단 먼저 그러면은 좀 더 접근성과 어떤 그 입지가 괜찮다고 보여지는 김포 센트럴 햇센 1단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00세대, 2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140세대에서 한 50세대 정도의 지금 아파트를 보여지고요. 지금 본 센트럴 이 아파트 같은 경우 볼까요? 다시 한번 가까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금 대중교통이 여기 위쪽으로 김포 골드라인 사후역이 있습니다. 사후역이 있고요. 좀 거리가 좀 되죠. 거리가 좀 되고, 아래쪽에 지금 바로 경계 부분에 인천 검단 신도시가 접해 있는 위치에 있는 김포 아파트다. 김포 센트럴 햇센 1단지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20년도 4년 차입니다. 4년 차. 지금 준신축 아파트고요.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24평, 28평, 30평대.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평형대는 24평, 현재 지금 최근 1개월 평균 실거래가 기준이 2억 9,600, 그리고 매물 평균 가격은 3억 1,000 정도에 나와 있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3월 달에 최고가 3억 7,500까지 올라갔던 아파트예요. 현재 한 7천 정도, 7, 8천 정도 떨어져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연엔 대시형 아파트 안쪽으로 지금 줄여서 가보겠습니다. 아까 양촌 일반 산업단지 말씀드렸죠.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양촌 금빛마을 대시형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가장 가까운 역은 위쪽에 김포 골드라인 마지막 역이 아니라 아래쪽에 인천 2호선 검단 오류역이 한 2.6km 정도예요. 거기가 더 직선거리 가까워요. 가깝고, 보시는 대로 지금 김포 골드밸리 산업단지와 바로 접해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740세대고요. 2010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지금 현재 14년 차 아파트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33평 84제곱미터 단위로 되어 있어요. 84제곱미터. 지금 평형대의 지금 1개월 평균가는 2억 5,700, 매물 평균은 3억 정도에 나와 있고요. 동일하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3월 달에 최고가가 3억 6,500입니다. 자, 그러면 금액대가 비슷해요. 평형대만 약 9평 정도 작지만 입지는 말씀드린 대로 김포 센트럴 햇센 쪽이 더 가깝습니다. 접근성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뭐냐? 가격 탄력성. 호경기가 됐을 때는 올라갈 수 있고, 불경기가 하락장이 됐을 때는 방어해 줄 수 있는 가격성이 형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자, 보시는 대로 쭉 봤을 때 지금 24평과 33평이고요. 기존 개요는 다 말씀드렸고, 평당가만 한번 볼까요? 평당가만 지금 김포 센트럴 햇센 지금 1,300 정도에 나와 있고요. 평당 가격이 지금 자연 대시양 양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40, 전세가율 같은 경우에는 68%대에 지금 71% 비슷합니다. 자, 그래프에서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그래프를 좀 보고요. 그리고 21년부터 22년도까지 보겠습니다. 쪼개서. 그리고 23년도의 이후 봤을 때 전반적으로 파란색이 지금 김포 센트럴 햇센 아파트고요. 지금 붉은색이 자연엔 대시양 아파트로 봤을 때는 17년부터 20년도까지는 일단은 센트럴, 그리고 21년도부터 22년도는 비슷, 그리고 23년도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그래프의 기울기가 센트럴 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에서 고민해서는 비슷한 게 아니라 작지만은 센트럴 쪽으로 입지, 접근성, 준공연수, 가격 탄력도까지
작지만 센트럴 햇센 쪽을 선택하시는 게 옳은 선택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조금 선택이 확고해질 것 같습니다. 작은 평수이긴 하지만 김포에 위치된 센트럴 햇센 아파트로 한 표를 주셨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2회 유찰된 충남 아산의 코아루 에듀파크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경매 개시일이 23년 3월이고 임차인 배당 요구일이 23년 6월인데 만약 낙찰 시에 임차인의 보증금 4천만 원을 떠안는 것인지 아니면 없어지는지가 너무 헷갈리네요 라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경매에 대해서 이제 입문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경매하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경매에서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네. 보증금 전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1억을 쓸 걸 0을 하나 더 붙여서 10억을 쓰셔가지고 보증금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만큼 이제 경매장에 들어가서의 어떤 떨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주의를 요해서 경매에 입찰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매 입찰에 있어서 입찰 사이트, 대법원 경매 사이트가 있고요. 혹시 그 무료로 사이트에 있어 권리 분석을 좀 도움받으시겠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연락 주십시오. 문자 주시면 제가 사이트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등록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좀 그 시청자분이 좀 요긴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의뢰하신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일단 제가 열어놨고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 현재 경매 일정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네요. 근데 다 보시겠네요. 자, 보시는 대로 아파트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아산 코아루 에듀파크 아파트입니다. 자, 대지 면적이 32평이고요. 그리고 건물 면적이 35평입니다. 이거는 전용 면적입니다. 자, 감정가는 2억 8,700이었고요. 현재 지금 절반 이상이 떨어져서 현재 지금 1억 4천에 지금 최저 입찰가로 지금 다다음 주에 입찰 예정인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입지를 좀 볼까요? 입지를. 자, 아산 코아루 에듀파크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까운 어떤 대중교통이 1호선 신창역이 있고요. 거리가 있지만 700세대 15년차 아파트. 지금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34평부터 47평형까지. 아까 전에 지금 봤을 때 건물 면적이 117제곱미터였기 때문에 이 지금 경매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물건은 타입이 45평형입니다. 45평형에 최근 1개월 평균 실거래 가격이 2억 4,8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최저 입찰가와 현재 지금 실거래가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정도의 낙찰에 따른 가격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괜찮은 경매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셨듯이 권리 분석.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이 4천이랍니다. 그 4천을 내가 낙찰받고선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낙찰로서 끝나는 겁니까? 인수 없이 끝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셨어요. 자, 그럼 다시 경매 사이트로 들어가서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은 임차인 현황이 전입일자가 2020년도 5월 29일이고요. 배당을 요구한 날짜가 2023년도 6월 2일입니다. 자, 배당 요구일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배당 요구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보증금 4천인데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월세 보증금 4천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낙찰 대금에서 내 금액만큼, 내 금액은 어떤 금액이냐면 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만 가지고 가면은 이 임차인은 그 나머지 금액을 회수할 수가 없는 그 권리 분석인데요. 그 내용의 중점적인 핵심은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소멸 기준. 자, 전입일자가 5월 29일이고요. 2020년도. 배당육일이 6월 2일이지만 말소 기준 권리일이 5월 27일 이틀 빠릅니다. 이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낙찰자가 이 4천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권리, 소유와 권리, 안에 나와 있는 이 지저분한 이 권리는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모두 소멸. 나에게 등기 이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단 낙찰을 받으시고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어요. 연체 관리비는 내가 납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자, 우리 임차인께서 받을 수 있는 금액 4천 중에 지금 소액 임차인의 권리 기준 기일도 전입일자가 아니라 지금 최초 근저당권이 있는 2020년도 5월 27일이 되기 때문에 1,700만 원은 소액 임차인에서 배당을 받고요. 나머지 2,300에 대한 거는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문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러셔도 된다라는 점을 깔끔하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아파트 자체의 입지적인 분석을 통해서 전망이 괜찮은지도 한번 짚어봤는데 괜찮은 아파트다, 괜찮은 물건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박성규 대표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세미나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 궁금하시다면 이 세미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고요. 장소는 2호선 강남역 4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영애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부동산 무료 세미나 예약이 필수니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서울전화 02-2128-8504번 전화상담, 문자상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 안에서도 상담이 가능한데요.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편리하게 상담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보시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이러한 내용들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올려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